안녕하세요. 유혜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중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중치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가중치 변수 구성이랑 이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랑 가중치 관련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중치는 표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모집단을 전체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단 분포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모집단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정할 때 이 특정 집단의 과소 가대 표집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표본 탈락, 누락 등으로 인한 대표성 저하를 보정을 해서 산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돼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분석을 하면 모집단의 모수 추정 시 모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의 편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데이터에는 저희가 모수 가중치랑 표본 가중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대표성 확보가 목적이고요. 그래서 모집단의 분포와 일치하는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가중치 합은 모집단의 합이랑 일치가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 가중치는 분석 시 계산의 편의 및 해석의 용이성 확보가 목적이어서 가중치 총합을 정교한 값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체 가중치 합은 표본수의 합이거나 아니면 1이 되도록 정교화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예시를 보면 모집단이 100명이고 남자가 60명이고 여자가 40명인 모집단에서 이게 제가 수치가 오타가 있어서 여기가 9명이거든요. 남자 5명, 여자 4명을 추출을 해서 전체 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수 가중치는 그 60명 중에서 5명을 추출을 해서 12가 한 명당 12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이 12명을 대표하게 되는 거고 여자는 10명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과 곱하기 5하고 더하기 10 곱하기 4 하면 총합 모수의 100이랑 일치하게 됩니다. 그 표본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수치가 잘못됐는데요. 1.08입니다. 남자는 1.08이고 여자는 0.9이고 전체는 9명입니다. 제가 10명으로 산출을 잘못해서 오타이고요. 그래서 표본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그 10명에 대해서 환산한 정교한 값이기 때문에 남자 한 명당 1.08, 여자는 0.9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한국의료패널 조사의 가중치 변수 구성입니다. 그 의료 패널은 1기랑 2기로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중치 변수 구성은 유사합니다. 먼저 1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구 분석을 위한 가구에는 가구 횡단면 가중치가 있고 개인 단위 분석을 위한 가중치에는 개인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표본이 1기 같은 경우에는 신규 표본이 2014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차부터는 그 신규 표본이 포함된 통합 표본 가중치도 한 세트씩 더 증가해서 2가지 종류의 가중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중치를 보시면 여기서 횡단 가중치가 있고 종단 가중치에는 종단 가중치랑 모노톤 종단 가중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횡단면 뒤에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가구에서 보면 가구는 횡단면 가중치만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8년 이렇게 있는데 이 해당 연도의 가구 수가 가중치의 합이고요. 이 원표본 가구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모집단 해당 연도 가구 수의 횡단면의 횡단적 특성을 분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통합표본도 마찬가지로 횡단면 가구 가중치가 있어서 각 해당 연도의 가구 수의 횡단면의 횡단적 특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개인 가중치는 횡단이랑 종단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같은 사람을 연속적으로 측정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가 이렇게 횡단이랑 종단이랑 나오게 되는 이유가 그 연속적으로 측정하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그 2008년에 저희가 일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2008년에 가구 원 개별이 원가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구원은 계속 응답을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종단가중치가 부여 대상이 되고 그 추적을 하는 가운데 뭐 결혼을 하거나 뭐 입양은 원가구원이고 결혼을 하거나 또 신규 가구원이 들어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비원가구원으로 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중치를 부여한 게 이 횡단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 횡단과 종단 가중치의 값이 들어가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횡단 가중치는 그 차수별로 전체 가구원에게 값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도에 원가구원이든지 비원가구원 해당 없이 모두 전체가 들어가져 있고 그 해당 연도에 인구 축의 가구원 수로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모집단 해당 연도 인구수의 횡단면의 횡단적 특성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통합표본도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단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 대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구원이랑 분가가구원에게만 분가가구원이란 출생 같은 경우에도 신규 원가구원으로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에 한정해서만 종단 가중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 아닌 비원 가구원들은 종단면 가중치가 0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원 가구원들은 종단면 분석을 할 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예시를 보시면 모집단의 해당 연도 가구 인구수에 대한 종단면의 횡단적 특성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 대비 개인 의료비의 증감이라든가 매 인구 변화를 동시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표본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모노톤 종단 가중치라고 그 일기에서는 이 가중치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모노톤이라는 의미가 지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가 되는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응답한 것을 가지고 만든 종단면 가중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9년하고 2017년까지 모두 응답한 것은 또 그렇게 해서 만든 가중치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때 그거는 모집단에 저희가 2008년도가 그 처음 1차 조사잖아요. 그래서 이 모집단 2008년의 인구수를 합으로 맞춰줬습니다. 기준 연도를. 그래서 종단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종단가구원의 의료비의 연속적인 추이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2기 같은 경우에도요,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데 가구 단위를 위한 횡단 가중치가 있고요, 개인 단위를 위한 횡단면 가중치, 종단면 가중치 이렇게 똑같이 변수가 구성되어 있는데 1기 앞에서 설명해 드린 거랑 동일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활용을 그 분석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관심 변수를 근로소득 유무랑 근로소득 금액으로 잡아서 이 두 가지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 가중치를 넣어서 분석하는 데이터 세팅 방법은 롱 포맷이 있고 와이드 포맷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9년과 22년을 롱 포맷으로 데이터 세팅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으면, 이 롱 포맷은 이제 데이터가 연도별로 아래로 쌓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응답별 대상 연도가 개별행으로 이렇게 밑으로 쌓이는 건데, 이건 여러 시점에 걸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어서 시간에 따른 변화나 추세를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 롱 포맷으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 구조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해서 그냥
이렇게 4번을 작업했는데 매크로로 사용해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19년도만 예를 들면 이게 어쨌든 롱 포맷으로 가기 때문에 그 조사 연도 2여 변수를 넣어줘서 저희 19년, 20년, 21년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준 다음에 밑으로 셋을 붙여서 셋으로 한 다음에 데이터 머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2여로 꼭 정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보면 이 횡단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게 횡단면 가중치를 넣고서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이 근로소득 유무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49.1%, 50.5%, 51.52%, 53.3%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횡단면 가중치, 그러니까 전체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 가중치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3,120만 원, 3,176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횡단면 가중치로 이렇게 연도별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단면 같은 경우에도 횡단적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종단면 가중치로 분석을 한 결과인데 이 종단면 분석으로 한 경우에는 비원가구원이 제외되고 저희가 원가구원만 추적한 그 아이들만 들어있는 가중치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원가구원에 해당하는 종단면 가중치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근데 앞에서 횡단면 가중치로 본 결과랑 크게 차이는 나진 않지만 약간씩 값은 다릅니다. 49.1%, 50.5%, 뭐 이렇게 해서 53.3%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연간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지만 약간씩 값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를 어떻게 넣어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하시고 연구 목적에 맞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분석은 와이드 포맷으로 데이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이드 포맷은 이 연도별이 옆으로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응답 대상의 모두 가수치가 하나의 행에 옆으로 붙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가 직관적이고 특정 시점의 데이터 분석 시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앞에서 데이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도별로 있을 때는 다 같은 변수명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연도별로 좀 구분할 수 있게 변수를 리네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만 예를 들면 19년도는 이제 19년도에 이렇게 맞춰서 저는 리네임을 해줬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그 PID 기준으로 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트를 꼭 개인 아이디 기준으로 연도별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19년에서 22년까지 원가구원의 응답자 근로소득 의무를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한 작업의 그 각자 19년부터 22년 데이터 개인 셋을 머지를 해줍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아이디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근로소득의 유무에 대해서 그 2022년 응답한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19년에서 22년까지의 근로소득의 분포를 유무의 분포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결과가 50.5%, 51.6% 이렇게 해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간 근로소득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서 이 각 연도별로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사용한 가중치는 22년도 가중치이기 때문에 22년도 종단면 가중치 기준에 있었던 그 기준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서는.
그 19년에서 20년에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데이터를 앞에서 설명한 것과 똑같이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중치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중치 사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연구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과 관련된 연구를 참고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석 결과 제시할 때는 꼭 가중치 적용 여부를 좀 작성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그 분석할 때 저희가 스트레타와 클러스터 옵션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보통 이거를 하도록 권장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오차를 계산할 때 이거를 해줘야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이 나오는데 저 의료 패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조사 표본을 추출할 때 그 17개 시도와 동부 음면부를 층화를 했고 2단계 층화 집납 추출 방법을 해서 이거를 스트레타와 클러스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현재 공개용 데이터에서는 저희가 가중치 변수만 있고 이 집락에 대한 그러니까 클러스터에 넣을 수 있는 집락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기가 어려워서 제공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을 그 관련된 이 변수를 하실 때 이 옵션은 생략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균이나 비율값은 이거를 넣던 안 넣던 옵션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무방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가중치 설명을 마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네. 네, 저기 전체 데이터를 좀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네. 그 스트라타하고 클러스터 옵션 생략해도 네. 값은 똑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를 했을 때 그렇지요. 전체 데이터셋을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그러니까 전국 데이터를 지금 들어와 있는 표본 전체를 분석할 때 그거는 그 데이터의 데이터의 전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그냥 네. 만약에 제가 평균 근로소득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저 세스로 말씀드려서 그런데 프랑 민하고 예. 지금 저희가 원래 스트레타에 시도랑 동부 음면부를 넣고 클러스터에 저희가 조사구 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조사구 번호 넣고 그 VAR 변수에 근로소득을 넣으면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평균값이 나오고 결과표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 평균값은 그 전체로 하든지 뭐 근로자만 대상으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이 평균값은 그 클러스터 옵션이랑 스트레타 옵션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나오는데 이 표준오차 부분이 조금 더 정밀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에 있어서의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평균의 차이에서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네.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저희가 아까 이제 표본 추출을 시도 17개 시도 단위라고 동음면부로 나누어서 표본 추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시도 단위로 시도 코드가 있나요? 시도 여기? 코드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시도 단위로 분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보고 싶은 팩터하고 아웃컴하고 어소시에이션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를 만약에 분석한다고 하면 그렇게 시도 단위로 했을 때도 이 옵션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그 거예요. 시도 단위로 분석하시려면 또 제가 프랑 빈즈로 말씀드리면 클래스해서 시도 레그 17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도별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네. 어떤 단위로
네. 이제 파셜리 분석을 해도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탠다드 에러 값하고 그래서 뭐 95% 신뢰 구간에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네, 네, 더, 네. 결과적으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네. 하면 네,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